인사드리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마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료는 이렇게 생긴 자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숙명여고에서 어떻게 통합과학을 가르친지 단위 배당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과학의 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1등을 맞는지 학습 전략하고 그 다음에 제 강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이죠. 이제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한 장이 넘기시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4단위가 운영이 되고 2학기 때 4단위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게 1단위 1단위 해가지고 1학기 때 과학 관련된 건 총 이렇게 5단위가 운영이 됩니다. 단위라고 얘기하는 건 1단위가 어떤 거냐면 일주일에 1시간 들어있으면 1단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과목이 총 5단위니까 일주일에 이제 5번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표에 그냥 일주일 내내 과학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8년도부터 통합과학이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2학년 학생들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과계열, 과학계열이라 이렇게 몰아생기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3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3단위씩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작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저한테 듣고 숙명여고에서도 너무나 감격스럽게 물리를 선택한 애가 이제 저하고 겨울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80명, 90명 선택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60명 돼요. 60명. 그래서 설명회 준비할 때 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최종 몇 명이 됐니? 그냥 한 60명 된대. 그럼 60명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4% 하면은 2.4명이에요. 3등 하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선택하는 거 빼고는 선택하는 게 등급 맞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어떤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랑 1년 동안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어느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있는지 어느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할지에 따라서 이걸 선택을 하는 거지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일단 물리는 배제하셔야 돼요. 풀이 너무 작기 때문에 등급 맞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 제가 물리를 또 가르치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이 물리를 계속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니까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배우는 단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게 이제 비상교육에서 나온 통합과학 책이거든요. 겉표지가 이런 거고 이제 좀 받을 겁니다. 총 단원이 몇 단원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4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4페이지에는 1, 2, 3, 4단원의 소 단원까지 다 잘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스캔 받아 놓은 거예요. 1단원, 2단원. 그 1단원 물질과 규칙성,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인데 보통 1, 2단원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봐요. 물리가 살짝 넘어가긴 해요. 그 다음에 3단원, 4단원이 이제 2학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1학기를 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게 물질과 규칙성이 있는데 숙명여고는 통합과학 선생님이 4분이 들어오세요. 4분이 들어오시니까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서 하시죠. 그래서 여기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은 지구과학 선생님 제일 처음 시작하는 영역이고요. 넘어가서 이게 원소들의 주기성이 이게 화학 선생님이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자연의 구성 물질에 보면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이 시작하시는 데거든요.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형성한 다음에 2단원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생명 시스템 있는 데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고 물리 선생님이 이 역학적 시스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각각 영역별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1, 2단원이 동시에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숙명여고는 그래도 괜찮은 게 시험 범위가 바뀌질 않아요. 계속.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범위 적어놨거든요. 여기 자료집에. 그래서 나중에 일단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설명회도 하고 어머님들이 여기 서 듣는 것도 내신 등급 일단 잘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첫 단추를 되게 잘 끼는 거예요. 3월에 가면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이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2, 3주가 좀 남아 있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그러면 이 중간고사 범위라도 조금 반복을 해가지고 가는 게 학생들의 시작점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틀리는 데가 어디냐? 뭐 당연히 여기 물리 영역이 좀 틀려요. 숙명여고는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한 거 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화학인데 여기가 화학 결합이에요. 제가 중학교 과정을 좀 찾아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영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이제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나오는 건데 학생들이 이온을 못 숙지하고 여기 오면 수업 자체가 안 돼. 이온.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온을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해도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좀 파트는 되게 쉬운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여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게. 여기 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은 뭐 겨울방학 특강이나 따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 처음 듣는 거고 빅뱅이거든요. 뭐 여기는 처음이니까 다 잘해. 괜찮아. 지구가 여긴 잘 안 틀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온을 못 외운 학생들이 힘들어요. 근데 뭐 숙명여고 학생들은 거의 다 잘하더라고요. 이 생명체의 구성 물질을 형성하고 이 생명 시스템이라는 이 생명과학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냥 아미노산, 뭐 세포 뭐 이런 거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이상해요. 선생님이 이상하셔가지고 문제를 이상하게 내세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리고 숙명여고는 작년에 어떻게 또 진행을 했냐면 이게 파트가 네 파트잖아요. 그 보통 이제 중간고사 때 뭐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씩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냈는데 작년은 한번 시도를 하셨나 봐요. 1학기 중간고사는 생명과학 너 주관식 다 내. 1학기 기말고사는 지구과학 네가 다 내. 화학이 다 내. 물리가 다 내.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생명과학이 주관식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걸 제가 알잖아요. 엄청나게 어렵게 생명과학 가르쳤는데 엄청 쉬운 게 나왔어요. 세포의 그러니까 구조적 그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니 세포 이런 걸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선생님 이제 정신 차렸냐 해가지고 기말고사 했는데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생명과학 선생님이 거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생명 시스템 기본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고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화학과는 그다음에 정보의 흐름 여기가 이제 유전이라는 데요. 유전. 그래서 염기 서열 나오고 막 하는 거야. 여기를 이상하게 내줬어요. 이 대치동에 저 선생님들 친구들 많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생명과학 선생님 수능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내신 거냐고. 그런 문제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해도 학교에서 수업한 거를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줘도 다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런 거야 이러고 지나가는 걸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좀 잘 맞기 위해서는 제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수업을 꼼꼼히 듣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거에 몇 배수라는 문제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시험에서도 다 맞는 학생들은 다 있었고 수업을 꼼꼼히 들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물리 영역은 문제 풀기가 조금 우리가 여학생이다 보니까 계산하는 게 힘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 생명과학은 그럴 수 있겠구나 선생님의 계량 지구과학이나 화학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3단원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화학 파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지질 시대나 자연 선택, 생물의 다양성 이쪽은 생명과학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4단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구 환경 변화 이렇게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물리 영역이 있는데 요건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되고요. 여기 3단원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있잖아요. 요게 1학기 기말고사에 살짝 들어갑니다. 요거만. 이게 물리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그냥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저는 이제 18년부터 계속 했으니까 한 19년도 정도에 보면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열기관의 열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니도 물리 공부하셨잖아요. 아니신가요? 거기서 보면 되게 어려운 물투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갑자기 내신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내고 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그냥 뭐가 전환이 된다 이런 것만 나오시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봐왔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물리 영역에도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되냐 이건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희가 내신 대비를 딱 세 학교 해요.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고. 근데 중대부고하고 숙명여고는 설명이 좀 다르게요. 왜 그러냐면 중대부고는 학생들이 조금 못한 애들이 밑에 많이 받쳐줘요. 근데 숙명여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내신 잘 받으려고 중대본고 오신 거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숙명여고는 이렇게 설명이 안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애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수업을 할 때 보면.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이 다 잘하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좋은 친구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내신 따긴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도에는 60, 40인데 처음에 18년도 딱 통합과학 시작할 때는 수행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필보다 막 그래가지고 퍼센티지가 되게 높았는데 이제 다 이제 쓱 들어가면서 이제 지필로 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수행 평가 갖고 학생들 그레이드를 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자,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쟁하는 학생들이 5등급, 6등급, 7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등급 23% 또는 2등급 1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절대 수행 평가를 만점을 못 맞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 평가 비율을 자꾸 줄이고 지필 평가로 이제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8쪽하고 9쪽에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은 요 내용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6쪽하고 7쪽이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데 물리 선생님만 한 분이 다 가르치시고요. 그다음에 화학생명과학 지구학은 좀 두 분 또는 세 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시험 범위가 있는 건데 이 시험 범위는 바뀌지 않아요. 20년도도 그렇고 18년도, 19년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이 정도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전에 자기가 잠깐 얘기했던 에너지 전환 있죠, 이게. 여기가 이제 3단원에 들어가는 게 조금 들어가는 거구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1, 2단원에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주차별 계획을 얘기한 거를 제가 첨부해 놓은 거고 이제 8쪽하고 9쪽을 조금 보시면 돼요. 이제 지필 평가 뭐 퍼센트지 이렇게 나와 있고 수행 평가 퍼센트지가 나와 있는데 20년도에는 60, 40이었는데 21년도에 80하고 20. 그러니까 중간 40, 기말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올해는 바뀌지 않고 계속 80, 20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요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21년도는 20년도하고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당 서술형을 그냥 쭉쭉쭉쭉 냈다는 게 특이점이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일단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수행 평가도 보시면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만 수행 평가를 받고 21년도는 물리하고 화학을 봤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수행 평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18년도부터 했으니까 자료가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학생들이 얘기만 해주면 요거의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제공이 되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게 제일 특이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18년도 통합과학 처음 시작할 때 24개 8문제. 그러니까는 32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 그냥 잠깐만 보시면 돼요. 32문제면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1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19년도에 28개, 8개, 36문제예요.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통합과학 보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엄청 부족했어요. 문제도 조금 어려운 편인데 문항수도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20년도에 뭐 했냐면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여태껏 36문제 뭐 내신을 본 적도 없고 다른 과목보다도 문제 수가 많고 읽어야 될 지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얘를 확 줄였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21년도 이제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너희들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답 요게 5문제인데 꼬리 문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는 수가 좀 많긴 했지만 여기서는 서술형 문제가 되게 쉽고 여기 객관식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탐구 실험은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기말고사 지필평가 보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돼.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성적표거든요. 20년도하고 21년도 성적표예요. 90점 이상, 80점 이상이에요. 중학교 때 성적표 받은 거. 근데 저희는 고등고책이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요. 20년도 걸 거기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11쪽에 나와 있는 건데 21년도에 보면 과학탐구 실험이 A가 100%예요. 100%. 그냥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탐구 실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90점 이상이 통합각이 31.3%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년도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항수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30%라는 거예요. 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 30%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숙명 여고는 통합각 시험이 쉬워 이게 아니에요. 그냥 21년도 고등학교 1학년 숙명여고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워요. 남학교도 비교해서 보면. 그러면 이 20년도에 들어간 1학년 학생들이 1등급을 맞으려면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23%가 3등급입니다. 그러면 90점 맞으면 4등급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두 개 틀리면 2등급 될 수도 있고.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숙명여고는 시험이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을 엄청 꼼꼼히 들어야 돼. 다 적으셔야 돼. 그걸 다 적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물론 이제 계속 저는 쌓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건 있는데 그 매년마다 조금씩 가르치는 게 달라지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이거를 학생들하고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냥 작년 기준으로 350명 정도 되면 뭐 1등급이 한 뭐 15, 16 되는데 저한테 2학기 기말고사 1등급 맞았다고 연락 온 애만 6명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연락을 잘 안 해요. 연락 온 애만 그만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잘하는 애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걸 그냥 다른 학생들한테 다 공유를 해요. 저는. 그래서 숙명여고 수업을 하실 때는 그 수업을 선택하실 때는 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숙명여고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좀 잘하는 학생들은 얼마만큼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한 편이에요. 걔네들이 소스를 좀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년에는 보면은 이제 19% 여기가 90이니까 약간 못하는 애들이 약간 다른 학교보다는 잘하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이 성적표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그냥 다 맞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중간고사에서 하나 틀려도 상관없어요. 기말고사 다 맞으면 되니까 어차피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개, 한 개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점이 많이 나와요. 한 12명, 13명씩 나오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시험도. 근데 그 중간고사 맞았던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 또 한두 개씩 또 틀릴 때도 있고 하니까 보통 저랑 수업을 많이 했던 학생들은 400점 맞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대신 이제 기출이거든요. 제가 12쪽부터요. 12쪽부터 몇 쪽까지 쭉 했냐면 15쪽까지네요. 전부 다 작년부터 18년도까지 중간고사에 대한 걸 쭉 다 적어놨어요. 경향하고. 근데 집에 가서 어떤 걸 좀 보시면 되냐면 출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시험 범위가 제가 바뀌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뭐야 다 똑같네 비슷하네 이런 게 눈에 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 지표 근처에서의 물체 운동, 관성, 알짜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 파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18년부터 21년도까지 그냥 출제 내용을 보면은 뭐야 이렇게 많이 겹쳐라는 게 보일 정도인데 저는 이걸 업으로 하는 강사잖아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문제는 통합과학 문제는 엄청 많아요. 저는 뭐 18년도 처음에 지필까지 하는 바람에 문항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엄청난 문제에서 숙명 요구에 맞는 문제를 적재조소에 언제 나눠주냐가 이 대치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눠? 당연히 숙명 요구를 알아야죠. 그 숙명 요구를 잘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선별을 하고 그 선별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적재적소에 풀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12쪽부터 17쪽까지는 그런 제가 이제
이만큼 적중을 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보시면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건 저도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하고 비상교과서 부교재하고 완벽한 숙명 여고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었고, 제가 또 글씨를 되게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1년 동안 수업을 하면 애들이 필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복습할 때는 이 마스터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한 150문제에서 한 250문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런 문제들만 좀 잘 풀어보면 되고, 저는 매 수업을 다 촬영을 해요.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숙명여고 수업하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나가라.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로딩이 좀 걸리네. 이 강의 촬영한 게 되게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마치 수업을 또 들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촬영하는 것 중에서 주 목적이 결석생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번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이해되지 않은 학생들한테 복습 동영상을 계속 제공을 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뭐 제가 글씨를 잘 쓴다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화질이 볼만하다 이거예요. 마치 그냥 현강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파일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 주소를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더군다나 2배속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판서 수업으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그 마스터북 숙제거든요. 요거만 꼼꼼히 잘 하시면 시험 보기 전까지 한 1,500에서 2,000문제를 풀고 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신 대비 잘하고, 다른 문제집 필요 없고, 제가 제공하는 문제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은 그 어렵다는 숙명여고 내신에서도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숙명여고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심히 잘했거든요. 학생들이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이 통합과학이 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에, 나쁜 뒤들목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지도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